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계속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책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 육아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많이들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7년 차를 막 넘어가는 해병아리 엄마인 저로서는 글쎄요, 사실 그 책류가 고수분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나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저희 아이가 뒤에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있는데 아이한테 제가 얼마만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또 반성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늘 생각하는 모토는 뭐냐면요. 그래, 나 자신이 자꾸만 이렇게 목적지가 있는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나 스스로한테 지속적으로 잔소리하는 책을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류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류가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라면. 네. 이 책류가의 어떤 원조라고 한다면 배려 깊은 사랑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책으로 아이의 지성 그리고 감성을 키우는 육아법, 또 아이를 배려 깊게 키우는 육아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원조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책 육아로 인해 되게 많은 엄마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왜 교보문고 타워 이렇게 딱 앞에 보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신용호 회장님의 말씀처럼요. 교육은 결국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결국은 책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왜 책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 그리고 책을 어떻게 해? 알면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책 좋은 거 참 알겠는데 읽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바쁜 일과를 살다 보니 어느새 뒷전이 됐습니다. 혹은 나는 읽히고 싶은데 애가 싫어합니다. 혹은 뭐 엄마인 나도 책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책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전입니다. 예,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책이 왜 중요하냐? 책은요, 인생의 지도랑 같아요. 책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없이도 여행길을 갈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좀 엄마라는 길이 좀 힘들어요. 나는 엄마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라고 느껴지신다. 내 삶이 너무 빡세요. 그럼 책 읽으셔야 됩니다. 네. 왜 아직도 안 보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네. 황금 로드맵은 책에 있습니다. 목적지와 방향을 모른다면 헤매게 되잖아요. 우리가 산을 등반을 하는데 지도를 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순탄하다면 가능하겠죠. 뒷동산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허물하는 여정이라면 목적지를 모르고 목적지 가는 여정을 모른다면 갈 수 없어요. 특히나 뭐 에베레스트나 뭐 정글 같은 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잘못 가다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먼저 경험했던 누군가의 정보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내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삶이라는 여정을 순탄하게 해주는 게 책이니까요. 참 이 책 한 권에요. 이 누군가의 시행착오가 어떤 지혜가 경험이 고스란히 남겼죠.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도 비싸다고 느껴지세요? 네. 이 책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정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응집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책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꽃길일 거고 책이 없다면 가시밭길이 될 거고 지도 없는 여행이 고생스럽듯이 책 없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마음의 양식 또 우리가 몸에도 계속 이렇게 새끼를 먹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나는 책만 읽으면 졸리고 안 졸리고 혹은 내 애가 책을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는 뒷전입니다. 그냥 계속 먹여야 애가 크듯이 계속 자신에게 책을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첫 시작은
기왕이면 내가 책 육아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첫 시작은 엄마의 책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책을 읽어야 되고 왜 내가 책을 읽혀야 되는가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책 육아로 성공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되게 미국의 모 가정집에서 엄청나게 부잣집에서 다른 집들과 틀린 점을 봤더니 책이 많더라. 그래서 그 가정부였던 사람이 본인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혔더니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그냥 뭔가 다른 집은 책이 있더라. 뭔가 다른 아이는 책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읽혀야 되는구나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아이의 책을 사재기 하는 거였어요. 서준아, 엄마 얘기하니까 좀 나와 있을래? 네, 시작할게.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 집에 책을 쌓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하면서 느낀 건데 참 저는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책 육아가 좀 가장 쉬운 육아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두 아들만 둘인데 이런 아들들이랑 어울리기에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는 게 가장 쉽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 경험이나 제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투자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제일 쉽고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것이 책이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저에게는 내 스타일이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이 책을 집안에 쟁여놓는 것,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책육아에. 근데 책육아 하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쉽습니다. 왜냐? 일단은 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좀 확보하기가 쉬워요. 저희 집 책들은 모두 중고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동네 분들은 또 왜 그렇게 인심이 좋은지 겉표지만 조금 해지면 다 버려주시더라고요. 그럼 다 제가 주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이렇게 헌책을 보다 보면요. 아이도 좀 이렇게 뭐랄까 아이가 책을 이렇게 좀 마구 보게 돼도 엄마는 너그럽고 근데 헌책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헌 내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책은 좋은 책, 안 좋은 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마다 더 좋아하는 책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같이 보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같이 생각할 거리가 생기고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애착도 절로 되고 감성도 채울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엄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책인 것 같습니다. 참 처음에는 진짜 그냥 좋다. 모든 그 엄마들 육아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책 육아를 해라. 좋다. 애 좀 잘 키웠다 싶은 엄마들은 책을 읽혀라 라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일단 제가 달라지는 게 보이고요. 애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비록 정말 뭐 이렇다 할 아웃풋은 아직 없습니다. 뭐 아이가 막 뛰어난 영재로서의 뭐 재능을 보인다거나 막 어디 뭐 되게 뭔가 막 사기극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노력은 제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책 전후가 다른 건 사실이다. 아이의 어휘력이 다르고 아이의 공감력이 다르고 사고력이 다르고 뭔가 진짜 이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아이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 책만한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미묘하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육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육아의 기본은 놀이와 학습이잖아요. 이 놀이와 학습, 놀게 하는 것과 학습을 시키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또한 책인데 이 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책을 보시나요?
뭐 하브루타 육아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책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토론을 하는 거. 혹은 정말 육아 고수들은요, 책을 한참 읽혀주다가 진짜 아이가 막 완전 몰입하는 순간 있잖아요. 눈빛이 변하는 순간. 되게 클라이막스 부분. 그럴 때 일부러 책들 덮는다고 해요. 그럼 애가 막 이제 안 달라 죽는 거죠. 엄마 왜 안 읽어줘? 빨리 읽어줘봐.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고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죠.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책 전후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전, 사후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해서 예를 들어 나이팅게일을 읽었다. 여기 지금 저희 아들이 헬렌 켈러를 가지고 왔는데 헬렌 켈러 다음의 이야기 혹은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 설리반 선생님은 어떤 인물에게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상상하게 하는 거죠.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장면을 뽑고 그 장면의 그림 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날, 그날 헬렌 켈러는 일기를 쓰지 않았겠지만 내가 헬렌 켈러가 되어서 설리반 선생님과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쓰는 거예요. 그림 일기 형태로. 그러다 보면 그 주인공의 삶에 더 몰입하게 되고 주인공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입하게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인지 혹은 학습인지 모르게 책 속에 푹 빠져들어가다 보면요. 아이의 경험치는 넓어지고 아이의 사고력도 커지고 또 엄마와 함께 아이가 대화할 거리는 충분하게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책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한번 오늘 본인의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저는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 경험상 책을 못 보게 하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핸드폰, 두 번째는 텔레비전. 그래서 아직까지 텔레비전에 케이블을 뽑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결단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장애물이 많으면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고민하다가 내 에너지는 빠지니까요. 그래서 케이블선 오늘 뽑으셔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 사회생활을 안 한다면 핸드폰도 바꾸고 싶어요.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이 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을 어느 공간에 넣어놓고 눈에 안 띄게 하는 거. 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참 예쁜 내 아이 눈을 봐줘야 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죠. 예쁜 내 아이 피부를 만져줘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반성하려고 이 영상 남기고 제가 반성하려고 책을 쓰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말은 모두 다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금 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이 아닌 책 속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 가문에 없는 아이를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책 읽어 합시다. 파이팅입니다.